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검거됐습니다. 농장 등에 취업을 하기 위해 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경은 나머지 일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당진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폐장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는데 관련 내용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안에서 해양 치유자원인 피트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피트는 다양한 식물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퇴적된 물질로 피부 미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현재까지 몇 명이 검거됐나요? 네, 현재까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은 전체 8명 중에 4명입니다. 해안해경은 중국인 A씨와 B씨가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잇따라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1일 새벽 중국인 C씨가 추가 검거됐는데요. C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맨 처음 붙잡힌 밀입국자 D씨의 일행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1.5톤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이튿날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습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개인당 한화 170만 원 상당을 모아 모터보트와 연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의항해수욕장 해안가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의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는데요. 밀입국자 4명과 국내 조력자 2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일행 4명에 대해 공개 수사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검거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당진 송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폐장에 대한 첫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공사 현장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가장 우려됐던 침출수 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시민단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된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고 있는 당진 송산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민원 25에서 살펴봅니다. 송산 산업단지 내 산폐장 건설 현장을 찾은 시민대책위원회. 시공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각종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산폐장을 누가 관리할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묻습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지금 대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또 외국의 나라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시공사 측은 산폐장 관리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업체가 바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침출수는 현장 처리와 폐수 종말 처리 등 2번의 처리 과정을 거치고 누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바다에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도 설명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농기계를 동원해 대책위의 현장 방문을 막아섰던 주민들은 산폐장 반대가 아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정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당진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산패장이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만 있으면 산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고 1년이 지나서 이 지역의 이슈로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있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원25 취재진이 당진시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6월 안에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패장 허가권자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정기 점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하여 주민, 시민 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당진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2곳. 시민대책위는 송산 산업단지에 이어 2일에는 성문 국가산단 내 조성 중인 산패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25 김단비입니다. 앞으로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 요일에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하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일주일에 한 사람당 3장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18세 이하의 경우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매 한도가 5장으로 늘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오는 6일부터 개장합니다. 꼬치, 몽산포, 하간포 등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44일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오면서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단체 방문 자제, 햇빛 가림 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주의, 샤워시설 이용 가급적 자제 등의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중 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과 대여 물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해야 합니다. 이한규 태안군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맞는 해수욕장 개장이어서 부담이 적지 않다며 그동안 대응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유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령시도 서해안 최대 규모인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예년보다 보름여 늦은 7월 4일로 결정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개최 여부는 이달 초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축제 특유의 불가피한 스킨십 우려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은 6월 27일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 시간. 오늘은 태안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요.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불에도 멈추지 않은 채 직진하려고 속도를 높이다 일으킨 사고인데요. 겨우 1, 2분 일찍 가려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각각 진행 중인 2대의 차량이 충돌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사고였는데요.
교차로 전면 신호 시 주의 의무를 무시한 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면 신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차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공주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 전면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전면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 통과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황색 전면 신호 시에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적색 전면 신호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 좌우를 살핀 후 통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유 승경이었습니다. 태안에서 해양치유자원인 피트가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군은 최근 발굴 조사에서 원북면 황촌리와 남면 몽산리, 원청리에 20만 톤 이상의 피트 매장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매장량은 2018년 태안 최초로 피트가 발견됐던 소원면 해상 인근 매장량보다 88배 많은 양입니다. 군은 남면 달산포에 조성 중인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주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트는 환경오염이 없었던 수천 년 전의 나뭇잎과 나무들이 썩은 것으로 피부 미용과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지역 어촌계가 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 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을 실시해 개원 4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개원 증가뿐 아니라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 우수 어촌계 3곳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의 화학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 취급량,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적으로 서산시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귀농을 위한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 관련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사업 적절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귀농인에게는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과 주택 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예산군 체육회가 조정과 테니스, 탁구 등 3종목의 스포츠 클럽을 육성합니다. 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스포츠 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기반의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5개 지자체와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조정 종목은 클럽 운영을 통해 꿈나무를 육성하고 테니스와 탁구의 경우 소외계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지난달까지 관내 재배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마늘 1000여 톤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시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마늘을 산지 폐기했는데요. 또 마늘 판로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대형마트 소비 판촉전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설 관련 공개 토론회가 오는 3일 충남도청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7월까지 3번에 걸쳐 진행되며 1차 토론회에는 관계자와 지역 예술인, 도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립미술관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용지 12,000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무인 로봇을 활용해 축사에 사료를 주는 무인 로봇 활용 기술보급 시범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특정 장비의 사료량과 급여 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무인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축사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주는 원리입니다. 군은 해당 시스템이 정착되면 축산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청양군이 이달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은 하천이나 농경지 인근에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상태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1도, 당진, 홍성 13도, 서산과 예산은 14도, 태안 15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0도, 당진, 서산 22도, 홍성 24도, 예산 25도, 청양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하루 빨래는 쉬시고요. 세차도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외출하실 때는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서서히 올라 일요일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